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팀의 파빌리온 어댑티브 윈도우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우아워스의 주제인 재난의 살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고찰해 보며 전염병을 재난으로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화된 공간과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물리적인 만남도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코로나라는 전염병에서의 만남의 형태는 어떠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의 사람들은 창을 사이에 두고 제한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외부의 위험 요소를 차단하면서 시선의 교류가 가능한 투명한 창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속 만남은 창이라는 컨셉으로 파빌리온을 디자인했습니다. 다음은 어댑티브 윈도우가 나오게 된 프로세스입니다. 어댑티브 윈도우는 사람 간의 일정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창틀에 일정한 두께를 주어 사용자 사이의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밀고 당길 수 있는 형태를 고안해서 창을 사이에 두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코로나의 심각성에 따라 패브릭 창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다음 모듈이 도출되었습니다. 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댑티브 윈도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및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간의 거리 두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코로나의 심각성에 따라 창의 개수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는 점과 창을 밀고 당김으로써 코로나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창을 젖힐 수 있는 형태를 도입해 코로나가 많이 완화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밀고 당겨진 창의 틈 사이로 자연스러운 만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인 만남이 아닌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만남의 형태를 제시합니다. 지난 1차 디자인안에 이어 저희 팀이 수정한 부분은 기존의 정글짐의 단조로 형태에서 탈피해 창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사용자들이 창을 통해 보다 다양한 소통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비정형 형태의 메스를 발전시켰습니다. 인면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창을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소통 방식 또한 구간에 따라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각 단면의 높이와 쌓여진 곡률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이 쌓여진 형태가 수직이 되었을 때는 사용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다소 가깝고 사용자 간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유닛을 계단식으로 쌓은 구간에서는 사용자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소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소통이 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각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른 소통 방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내 시공 장소입니다. 위치는 세종대학교 AI센터 앞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파빌리온의 동선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선을 따라 내부로 이동하는 영상입니다. 부분 투시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면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창을 사이에 두고 사용자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메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정육면체 유닛 상단에 커틀레이를 2개씩 달아 밀고 당기거나 거둘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어댑티브 윈도우의 재질은 주로 각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스크 필터를 형성한 흰색 천을 사용하여 시선의 교류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직접 유닛을 부분 시공해 본 결과 구조적인 안정성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시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육면체를 각재를 이용하여 만든 후 각 꼭지점에 피스로 고정하여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파빌리온 시공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입니다. 목재, 천, 레일, 아일렛, 철거, 나사 비용까지 합하여 총 201만 300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의 어댑티브 윈도우의 파빌리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세종대학교의 발표 영상이었습니다. 역시 10분간 튜터님께서는 자유롭게 크리틱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영상 잘 봤고요. 지난번하고 변경된 게 전체 형태인 거죠. 전체 형태가 바뀐 거고, 안에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좀 변경된 게 있나요? 지난번과 차이를 좀 얘기를 해준다면? 저희가 천을 기존에는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 이제 커튼레일을 유닛이 정육면체가 있으면은 상단 두 부분에 커튼레일을 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완화되었을 상태까지 저희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아서 이제 나중에는 천을 밀고 당기는 거에서 나아가서 좀 더 거둘 수 있는 형태로도 이제 발전시켰습니다. 네. 일단은 제 제안은, 저는 이게 어쨌든 좀 건축과 혹은 도시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보여주는 방식처럼 공원에 놓인다고 하면은 그 공간을 좀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좀 의미를 좀 담아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실제 사용자들이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갖고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좀 결과적인 부분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좀 결과적인 부분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어떤 구조물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결과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결과로 딱 구조물이 만들어지면 과연 사람들이 저 공간에 들어가서 저거를 이렇게 뭐 정말 밀고 당기고 올렸다 내렸다 하고 싶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작업하는 분들의 그게 목표가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 정말 완성되고 만들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컴퓨터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상에서는 막 사람들 뛰어놀고 여기다가 포토샵 혹은 뭐 루미온 같은 데다가 뭐 뛰어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 심어놓고 하면은 마치 그게 굉장히 막 인터랙티브하고 액티브하게 쓰이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딱 우리가 만드는 거는 진짜 그 사용자들과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기심 있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좀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딱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과연 얼마나 이 공원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 파빌리온을 흥미롭게 느끼고 와서 이렇게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의도한 것처럼 저거를 열어보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게 아쉬운 것 같고, 뭐 다음 버전으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창이라는 요소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개념은 되게 재미있거든요. 건축적인 어떤 개념들. 그런
창이라는 요소를 갖고 와서 어떤 새로운 파빌리온과 공간 경험을 시민들에게 하게끔 한다라는 그 시작점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과연 저 만들어진 저 큐브 박스들을 창으로 인식할 수 있을지가 일단은 물음표이고, 두 번째로는 그게 사람들이 정말 플레이할 수 있는, 저는 이게 목표가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세종대 학생들의 어떤 이 파빌리온을 만드는 목표가, 이거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막 뭐 놀이와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 파빌리온을 만들고 싶어라는 목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다소 결과물은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저거를 플레이 할 수 있는 건가?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이디어가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결과적인 이 파빌리언의 형태뿐만 아니라. 혹시 또 다른 의견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세종대 학생들. 이게 그 공간적으로 약간 들어가서 그러고 싶을까라고 말씀하신 거는 약간 이런 공간의 어떤 넓이나 아니면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느끼는 게 약간 편안함보다는 그런 게 아닌 쪽에 가까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지금 이제 아이디어로 보여주는 게 좀 장치적인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는 큐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모듈을 좀 만들어서 그 모듈에서 뭔가 이렇게 천을 뭐 열었다 또 젖혔다 하면서 뭔가 그런 뭐 인터랙티브한 일종의 뭐 이게 인터랙티브 무슨 설치물일 수도 있고 뭐 키네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일종의 키네틱 하는 어떤 방식을 보여주고 그걸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 의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사실은 제가 이 파빌리언의 어떤 경험자고 사용자라는 상상을 해보면 저걸 이렇게 일종의 블라인드 같은 것들을 뭐 열고 뭐 하면서 하고 그런 액션들을 좀 취할까?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이거 누군가 여기 큐레이터가 되어가지고 누군가 매일 이렇게 상시하면서 이 도전트라고 하죠. 이 작품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거 열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열면은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렇게 인터랙션하고 하는 거예요 하고 계속 설명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건축이라는 게. 그렇죠? 건축 혹은 뭐 어떤 우리가 일종의 이거를 일종의 공간 예술이라고 작품이라고 보면은 그거는 그냥 이게 서 있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와서 흥미를 느끼고 뭔가 행위를 하고 경험을 하고 그런 어떤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유발해 주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경험을 할까?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창이라는 결국은 이제 초반에 창이라는 요소를 접근을 하고 창이라는 요소를 응용을 했는데 결과로서는 저게 창으로서 어떤 의미가 남는 건가요? 이게 만들어진 결과. 창이라는 걸로 보여지나요? 창을 활용을 해서 일종의 이런 파빌리온 혹은 공공미술과 같은 작품을 만들었다 하는 걸로 귀결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약간 이거 저거를 창으로 인식을 할까가 저는 계속 의문인 거예요. 사실은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아이디어도 좀 더 과감하게 사용하면 좋겠고 약간은 변형이 좀 많이 되기를, 응용이 좀 많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1차 때 이 그 큐브의 저 모듈은 그대로 어느 정도 갖고 가고 좀 형태만 좀 바꾼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제가 사실은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디자인 회의를 한 팀들을 이 튜터들은 좀 제외를 시켜달라는 제안을 기획단에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디자인 회의를 하고 사실은 2번의 디자인 회의를 같은 팀과 하게 되면은 또 저는 어쨌든 심사까지 하게 되면은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심사라는 거는. 그래서 근데 제가 디자인 회의를 참여했었던 팀을 심사를 한 게 그렇게 공정성에는 좋진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좀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저랑 이제 같이 하는 이 네 팀들에게 어느 정도 이 애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잘했으면 좋겠고 뭐 팀들도 뭐 꼭 이게 사실은 컴피티션이 중요한 건 아니죠. 컴피티션이어서 뭐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걸 떠나서 학생분들이 이 파빌리온을 만들고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저는 더 좋은 건축가로서 성장하는데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심사에서 저는 좀 제외를 해달라는 얘기를 먼저 드렸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마 튜터분들이 맡은 팀들을 좀 제외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같이 2번의 디자인 회의를 하는 이 형제팀에게 약간 좀 더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게 어쨌든 좀 의미를 더 갖는 프로젝트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이렇게 만들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조금 너무 단조롭지 않을까요? 지금 어떠세요? 제가 2가지 그냥 방향을 좀 제안을 하면은 하나는 저 인터랙티브 하는 측면을 좀 더 강화하는 거, 뭐 약간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2번째로는 뭐 약간 이거 두 개 다 디벨롭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어쨌든 건축으로 응용될 수 있는 그런 상상과 확장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지금 도시 이런 공원 안에 들어가는 어떤 구조물을 넘어서 이게 이 하나의 어떤 부분들을 정말 저 부분을 잘라서 어떤 뭐 건축의 정말 인면을 만드는 요소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창이라는 요소가 뭐 어떤 실내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뭐 최근에 어떤 오피스 상황이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은 오피스도 요즘은 그 재택근무들을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그 내부에서 사람들에게 좀 거리두기 하는 방식과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데 뭐 그런 데에 어떤 공간 구획을 하는 방식으로 이 어떤 확장된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단계별 어떤 그 코로나 단계에 따른 어떤 공간을 대하는 방식 혹은 뭐 일종의 창이라는 열리고 닫히는 어떤 방식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 뭐 그거에 대한 일종의 건축적 아이디어에 대한 뭐 제안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2번째는 이제 완성된 파빌리온인 거죠. 완성된 그 파빌리온을 시민들은 과연 얼마만큼 뭐 공공적인 어떤 뭐 예술적인 측면이나 혹은 어떤 공공적인 어떤 재미를 느끼는 측면이나 뭐 그런 것들로 이거를 다룰 수 있을까? 뭐 이 2가지의
좀 궁극적인 목표들을 좀 더 잘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 의견 들었으면 좋겠어요. 크리틱 감사합니다. 또 역시 5분간 의견 교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자분들이나 다른 학교 참가자분들 또는 세종대학교에서도 튜터님께 따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편하게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실까요? 튜터님,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게 기능적으로 조금 더 저희가 이거를 응용한다고 한다면은 이 익명 자체가 다 창일 필요는 없는 거겠죠. 저희 컨셉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어떤 특정 부분의 그 기능을 확실하게 보여주 다른 부분은 자유롭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물론 그렇죠. 예. 뭐 건물의 인면과 비교를 해보면은 건물의 인면도 창문으로 다 건물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한번 띄워볼까요? 저 그냥 아까 들으면서 혹은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 뭐 건축물 되게 흥미로운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물의 창이라는 거는 어떤 뭐 외부의 어떤 빛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혹은 내부에서는 뭐 외부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적인 것들을 좀 만들어주기도 하고, 혹은 뭐 조형적으로는 이게 인면의 어떤 뭐 미적인 부분들을 좀 담당하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건축에서 창문이라는 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창문들은 사실 너무 단조롭고 단순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전체의 인면으로 창이라는 요소를 좀 활용하기도 하고,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뭐 지오메트리를 강하게 사용을 하면서 뭐 창문이라는 요소를 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비교를 해보자면 역사 속에서의 창문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떠나서 이제 현대 건축으로 오면서 그 창문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라든지 뭐 기능들 혹은 뭐 그런 거 굉장히 확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세종대 학생분들이 창이란 요소를 갖고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1차 디자인 회의에서 굉장히 성을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더 좀 많이 끝까지 유지가 되고, 혹은 그런 부분들이 더 잘 풀어져서 확장돼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한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했었는데 제가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창문이라는 거가 공간이라는 걸로 확장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느껴왔던 일종의 건물의 2차원의 부분이었는데 그게 3차원으로도 확장이 되고 공간으로도 들어올 뭐 만들어지고 그걸 사람들이 뭐 일종의 들어가는 뭔가 그런 걸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아마 이게 그 이진욱 그 건축가님이 작업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아마 뭐 이 건물이 지금 어디지? 강남의 언주역인가? 그 근처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건물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었어요. 이게 내부에서는
안에서 걸터 앉을 수 있는 용도로 일종의 뭐 사용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거죠. 현실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오피스나 혹은 어떤 건물에서 뭐 사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빌리온을 하는, 뭐 파빌리온을 좀 만들고 디자인하는 뭐 세종대 학생들은 훨씬 더 재미있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뭐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빌리온은 좀 작지만 이 건축물보다는 더 아이디어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파빌리온의 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산도 작고 그 부분만 딱 보여주면 되니까, 그 명확하게 그 부분이 뭐 어떤 아이디어로 확장되고 응용되고 할 수 있는지, 그 개념만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되니까 훨씬 더 건축물보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여주기에는 훨씬 더 좋은 프로젝트인 거죠. 그런 생각에서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뭐 형태, 오늘 결과물로서는 뭐 굉장히 그 멋있는 어떤 구조물의 형태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저는 어쨌든 이런 분야의 나름의 뭐 전문가이고 또 여러 가지 작업물도 받고, 사실 또 제가 어느 정도 저의 기준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응용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제가 아까 뭐 앞선에도 제가 약간 심사 관련돼서 제가 뭐 저희 디자인 회의 같이 한 팀들은 제가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만큼 더 같이 하고 있는 팀들에 대한 뭐 애정이 계속 생겨나는 부분도 있고요. 더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들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꼭 뭐 심사에 따른 결과뿐만 아니라 각자가 하고 있는 어떤 파빌리온, 이렇게 정말 학생 때 실물로서 만드는 파빌리온이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어떤 건축을 계속 하는데 나름의 의미들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 만들어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아무튼 뭐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성과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